최근 몇 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활성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조은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됐던 당시만 해도 통상 10년이 걸리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 착공까지 5년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척이 이루어졌나요? 일단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좀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LH와 SH가 함께 추진을 하는 이 사전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통한 입안 절차 그리고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렇게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현재 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들은 총 33곳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을 보면 한 곳도 없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 역시 신설 1구역 딱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한 곳을 보면 강북 5구역이라든가 중화 5구역 등 11곳 정도에 불과해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들도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원래 매년 1회 공모 형식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고 2023년에 수시 방식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선정된 곳은 도봉구에 있는 창동 470구역, 이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시 방식으로 바뀌었던 서울시의 신통계획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선정 지역이 거의 55곳에 달해서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신통계획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언급 보시겠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공공재개발을 표방했던 구역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가는 속도도 신통계획이 훨씬 더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결국은 빠른 속도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처럼 사업 속도가 더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 대부분이 원래도 이제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그런 곳들입니다. 최근에 지금 서울시 도계의 심의를 통과를 해서 지금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용산구의 본동 47번지 일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건설사에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환영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었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불법 현수막이다라고 하면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대로 공공재개발을 진행을 하면은 칼부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위기에 몰린 구역들도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21년에 1차 선정지로 지금 24곳 정도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단계인 사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곳이 3곳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숭인동 1169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1월에 정비계획 위반 요건이 지금 60%에서 50% 수준으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관련 사항을 다시 좀 검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후보지 해제를 좀 유예를 하자라고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일단 1년 정도의 시간을 번 상황이면서 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다시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큰 진척이 있다거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말씀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시행된 대출 규제까지도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지금 정비 사업장마다 지금 다 난리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 네.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신설 1구역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지난 3월에 받았었는데 연말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된 게 이 대출 규제인 건데요. 당장 주민총회에서 정족수를 충족을 해서 통과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에서는 이 신설 1구역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예. 보고 있는데요. 한 공공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권 초기인 만큼 몇 개월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은 공공재개발은 올스톱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부동산부 조은하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